기다리던 기술사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은평구에 있는 사비나 미술관을 찾아왔습니다.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린 그런 날씨입니다.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지만 에콰도르 국민화가의 전시가 여기 열려서 저희가 찾아왔고요. 오늘 와서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전 예약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를 보고 있는데요.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에게 신선하고 또 우리 약간 충격적이고 이런 그림들이 좀 전시되어 있는데요.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그 오스왈도 과야사미는 에콰도르 국민화가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야사민이 지금 생존 시기가 1919년부터 1990년까지 생존 80년을 생존하게 하셨는데요. 네. 그 시대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돈의 시계, 1차 세계대전 직후, 그 다음에 스페인 내전, 2차 세계대전 네.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전쟁이 난무하고 폭력과 강압적인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네. 그 시기에 대한 사실적인 그 현장을 생생하게 작품으로 남겨서 시대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한 작가분이시고요. 네. 특히 에콰도르 출시대 작가로서 핍박받았던 원주민들, 이분이 에콰도르인으로서 그 시대의 원주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면서 에콰도르에서는 거의 자기 본인 그 원주민들의 그 고통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국민화가 대표적인 에콰도르 작가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림들이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왜곡되고 또 확장되면서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굉장히 임팩트하게 다가오고 이게 또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앞에 보시는 작품은 지금 연작으로 되어 있는 작업인데요. 기다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.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서정적인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 독일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게 두 점이 한 세트의 작품인데요. 마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옷을 다 벗고 전라의 삶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줌인 줌아웃하는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으로서 전시는 앙상한 뼈, 나체의 뼈 마디와 그 굉장히 쾌하고 희망이 없고 곧 절망으로 나락에 빠질 것 같은 눈동자를 통해서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. 설명 부탁합니다. 네, 이 작품 7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수녀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의 어떤 좀 갈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7점의 작품은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. 과야사민이 어떤 큰 비엔날레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랑프리 수상 상금을 가지고 스페인을 전역을 여행을 하는 시기입니다. 그게 이제 과야사민 37살, 37세의 나이에 스페인 전역을 여행하는데 이상하게 그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집집마다 상중인 것을 발견을 해요. 온 가정마다 다 이제 상중인 거고 여인들은 다 울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. 그걸 보면 들여다보니까 그때가 이제 스페인 내전이 한창 있었던 시기여서 집안에 있는 남성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나가거나 죽임을 당한 상태였어요. 그래서 집안에 남아있는 여인들 역시 그 남성들 못지않게 굉장히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표현한 작품이고요. 이건 이제 어머니이자 나의 누이이자 여동생이자 하는 이제 그 여인들의 7점으로 담아냈고요. 7점은 7일이라는 기간을 상징하고 7일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1년 내내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표현해서요. 7점의 작품을 보시면 얼굴과 손이 하나같이 다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이 되었고 표현한 눈동자나 손마디의 그 슬픔과 기원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. 설명 부탁합니다. 이 5점으로 얘기하는 연작도 어떤 남성들을 주제로 해서 그랬는데 굉장히
무시무시하다고 할까? 아니면 굉장히 확장되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담고 있는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지금 앞에 굉장히 큰 작업의 연장입니다. 5점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고요. 펜타곤에서의 회의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. 근데 그 이전에 보셨던 작품들이 원주민과 그 전쟁에서 참혹한 피해자였다면 지금 여기 펜타곤에서 회의에서 작품은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어떤 권력을 쥐는 권력자의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작품, 저 파란 눈동자를 가진 작품은 독일 군인을 표현한 작품이에요. 독일 군인이 굉장히 잔인한,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더 잔혹하게 사람들을 해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 그 살기 가득한 얼굴을 담은 작품이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둔한 오랑우탄 같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고요. 네 번째 작품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군인으로 끌려나간 청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에요. 내가 지금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무지한 상태에서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해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이고, 손 보시면 저 작품은 약간 붉은색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이 저지를 살인들,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힐 것 같은 것을 이제 예견해서 나온 작품이고요. 마지막 작품은 모자를 툭 눌러 쓴 경찰입니다. 마치 그 스파이 경찰이라고 해서 모자를 눌러 쓰고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찝어서 역시 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다치게 하는 그런 강압적인 권력을 쥐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작품. 이 작품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. 이 한 점이 대략 몇 호 정도 거예요? 100호 이상은 되실 거예요. 이게 정사각형 사이즈여서 한 120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작가의 대표작 시리즈의 한 점이 되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지금 여기 사비나 미술관에 온 작품들이 지금 보신 작품들은 분노의 시기라고 해서요. 바야사민이 가장 그러니까 초년의 작품도 아니고 말년의 작품도 아닌 가장 핵심적으로 본인의 작품성이 가장 드러난 시기예요. 전성기였고, 그리고 이 시대가 본인의 그 형식적인 표현도 가장 구축이 된 시기고요.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강렬한 시대 정신이 가장 잘 반영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신 작품들은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일부를 보셨습니다. 네, 설명해 주세요. 네, 여기가 작가의 초기작을 또 전시하는 것 같은데요.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어떤 노동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. 작품 좀 설명해 주시죠. 앞에 보시는 작품은 노동자들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 시대에 그 에콰도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이 시기는 딱히 막 전쟁의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에콰도르 원주민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 작품입니다. 그리고 특히 앞에 보신 작품은 그 과야삼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10남매를 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.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운전기사로 일을 하셨고, 어머니는 이제 작은 샵을 운영하시는데 쌀이나 뭐 설탕을 파는 그런 샵을 장사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과야사민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, 이 작품은 어머니가 이제 쌀을 팔고 남은 그 푸대자루, 캔버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푸대자루를 캔버스처럼 이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작품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작품은 다른 작품하고 다르게 뒤에 그 재질이 쌀을 팔고 나온 푸대자루의 그 마대자루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재료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. 설명 부탁합니다. 네, 여기는 바야사민의 말기 작품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 색깔이 많이 노랑을 비롯해서 많이 밝아졌고, 또 어머니와 모자라고 아까 이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그림에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앞에 두 작품은 바야사민의 말기 작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7, 80년대를 거스르면서 바야사민이 이제 70대, 80대가 되셨겠죠. 그 시기에는
아래서 보셨던 그 분노에 치민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것보다 그거에서 더 초월한 어떤 사랑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작품은 그 흑색과 백색의 그 무채색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색감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워졌고요. 특히 어머니와 아이를 상징적으로 많이 담으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표현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. 이것은 이 시대상을 반영한 이 부분으로서 어머니가 이런 고난하고 핍박하고 힘든 여건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, 결국에는 이 시대의 힘은 사랑이라는 것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랑이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그림에서는 앙상한 뼈 그리고 퀭한 눈, 굉장히 뭔가 그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눈동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만큼은 내가 이 사랑으로 품어서 살려내고 지켜내리라는 그런 의지도 들어있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 어머니 시리즈는 말년의 작품들은요, 바야사민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늘 그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바친 어떤 헌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